오늘은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분석 실험과 pH 미르를 이용한 분석 실험에 대해 알려줄게. 시작. 발표 순서는 실험 목적, 이론, 실험 재료 및 과정, 결과 및 해석, 실험을 통해 느낀 점, 참고 문헌으로 구성했어. 이 실험을 해서 기기장치를 이용하는 화학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분광분석, 분리분석, 전기화학적 분석기기의 원리와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고 UV 비저블 분광광도계를 구동시켜 최대 흡수 파장을 찾아 그 최대 흡수 파장으로 표준물질의 농도별 흡광도를 이용해 검량선을 그리고 미지시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단다. 이런 부분은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 우리는 화학분석법이 아닌 기기분석법을 배우고 있단다. 그중 분광분석법 중 흡수분광법, 전기분석법 중 pH미터, 분리분석법 중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번 학기에 배울 거야. 스펙트로미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려줄게. 광원부는 흡광도를 측정하기 위해 복사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데 두 가지가 있어. 보통 하나의 넓은 범위의 광원이 되도록 두 광원의 빛을 동시에 사용한단다. 단색화 장치는 광원을 각 파장별로 분산시켜 원하는 파장의 빛을 선택해줘. 시료부는 파장에 따라 셀의 종류를 선택해서 써야 한단다. 석영셀 하나에 40만 원이라는데 10개 훔치면 전액 가금이네. 너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구나. 알아서 행동하렴. 검출부는 빛의 흡수량을 판단해준단다. 분광광도계는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우리는 UV 비저블을 썼어. 람베르트 비어 법칙은 간단히 흡광도는 큐벳 직경과 몰롱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이야. 물질의 최대 흡수 파장을 찾기 위해선 우선 육안으로 인식되는 색깔은 그 색의 보색이 최대 흡수 파장이니 그 언저리로 범위 설정 후 스캐닝하면 된단다. 아니면 낮은 파장에서 할 수도 있으니 석영세를 쓰는 거란다. 영상으로 보자. 그래서 그 파장에서 끝날 때까지 1나노미터마다 파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200은 너무 오버니까 우리 지금 플러스 큐벳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360에서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거를 찍어볼게요. 찍어볼 때 보면 이제 사람이 달리는 거 달리기도 있고 이니셜라이즈는 했고 지금 셀 1에다 레퍼런스 넣으라는 거고 셀 2번에다가 이름은 넣지 모르겠지만 이름 제목은 없지만 여기다 찍을 걸 넣으라는 거고 1번에는 물을 넣어야 되고 2번 자리는 50ppm 정도 찍히면 잘 찍혀요. 제일 높은 어투번스가 1을 안 넣는 범위에서 제일 높은 거 그 자리에다가 50을 갖다 넣는 거 이제 이렇게 눌렀고 지금 첫 번째 레퍼런스를 넣어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0 연달아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2번 컨디션으로 올려서 얘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흡광물을 차례차례 하나씩 읽어주는데 보면은 진짜 잘 읽어주네요. 가장 기록이 나왔어요. 보면은 걔가 한 530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숫자를 정확하게 보려면 키를 눌러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엑셀표를 보면 이게 왼쪽이 최대가 파장, 여기 흡광 쭉쭉 보시면 맞죠? 이거가 제일 이쪽이 제일 그렇지. 여기가 제일 쉽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 물질은 이제 우리가 최대 흡수 파장이다 이렇게 되는 걸 봤어. 단백질 구조는 다음 학기에 노영민 교수님께 설명드리렴. 아미노산 1차 구조는 방향족 알기를 지닌 단백질 표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280나노미터의 파장을 잘 흡수해. 그래서 단백질의 정량 분석 중 하나인 분광광도법에서는 최대 흡수 파장인 280나노미터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단다. 다음은 우리가 실험한 브래드포드 아세이야. 쿠마시블루가 단백질과 결합해 파란색으로 변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거란다. 다음은 정확히 분석하고 싶을 때 오래 걸리지만 쓰는 로우리 아세이 BCA 아세이야. 아세이? 해병대 나왔나? 들으라는 이론은 안 듣고 아세이만 듣는구나. 실험 재료는 1000ppm KMNO4, 증류소 바틀, 100ml 메스플라스크, 피펫, 피펫 필러, 표준용액과 미지시료, 큐벳이 있어. KMNO4 미지시료 실험 방법은 1000ppm 표준용액으로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을 제조해. 미지시료 A, B를 준비해. 이때 B를 2배 희석해야 하는데 못하고 다 버려서 주호가 자료를 제공해줬어. 와, 최고 주호야. 고맙다. 셀의 표준용액과 미지시료를 각각 2~3번 헹궈 버리고 5분의 4 정도 담아 스캐닝을 해서 최대 흡수 파장을 측정 및 525나노미터로 설정을 해. 장비의 셀 커버를 열어 블랭크를 B에 삽입하고 측정할 표준시료를 1번부터 차례대로 삽입해. 최대 흡수 파장인 525나노미터에서 흡광도를 기록해. 다음은 단백질 농도 분석 실험이야. 실험 재료는 브래드포드 솔루션, BSA, 미지시료인 우유, 콜라겐이야. 실험 방법은 표준용액을 적절히 희석 배수 계산해서 만들어. 큐벳에 각각의 표준용액을 20마이크로리터씩 담아. 이때 팁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해. 각 큐벳에 브래드포트 솔루션을 980마이크로리터씩 담고 가볍게 볼텍스 한 후 5분간 상온에 정치하고 595나노미터에서 흡광도를 측정해. 이때 주어진 미지시료는 여러가지 농도로 검량선 내로 들어오게 희석하고 흡광도를 이용해서 시료의 단백질 농도를 계산해줘. 검량선 그리는 방법 한번 보고 가자. 우리 머리 위로 운석이 떨어져
실험 결과는 미지시료 A는 25.31 ppm, 미지시료 B는 36.94 ppm이 나왔어. 몰 흡광계수는 평균 2544.84, 센티 -1승 몰농도 -1승이 나왔어. 흡광도는 무차원수이므로 큐벳의 직경인 센티미터와 몰농도를 지워줘야 하니 몰 흡광계수의 단위가 저렇게 나온단다. 결과를 해석하면 흡광도가 0.1 미만인 값이 존재하여 신뢰값이 아니고 표준용액 3개의 특정값은 신뢰값이므로 이를 제외해서 y는 0.016x 더하기 0.0005의 수식이 나왔고 R 스퀘어 값이 0.9999인 선형에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검량선이 나왔단다. 이를 바탕으로 미지시료 A의 농도는 25.28 ppm이 나왔고 2배 희석한 미지시료 B의 농도는 보정해주니 73.82 ppm이 나왔어.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미지시료 농도 근사치가 나왔단다. 그래서 실험하고 느낀 점이 뭐야? 이전 과목에서 배웠던 걸 복습할 수 있었고 처음에 미지시료 B를 희석을 안 하고 그냥 넣었는데 이건 교수님이 일부러 흡광도가 1이 넘어가는 시료를 만드시고 흡광도가 1이 넘어가면 희석하라고 알려주신 걸 적용하도록 한 뜻을 알았어. 단백질 농도 분석 실험 결과는 우유는 보정하여 33.5g/L가 나왔고 콜라겐은 흡광도가 0.1 이하의 값이 나와서 신뢰할 수 없었어. 결과를 해석하면 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흡광도가 0.1 미만 값은 제외했어. 그 결과 y는 0.448x 더하기 0.012의 검량선이 나왔고 R스퀘어 값이 0.997이 나와서 신뢰할 수 있는 검량선이 나왔어. 이를 바탕으로 50배 희석한 우유의 농도는 33.09g/L가 나왔어. 이는 시판 제품들의 평균 농도인 34에서 35g/L의 근사치라. 실험은 성공적이었지만 콜라겐의 흡광도는 0.1 이하의 값이 나와서 콜라겐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로 콜라겐은 동물에서 추출되며 특유의 냄새가 있어. 회사에서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적 처리를 하여 특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염기를 높였을 수 있어. 두 번째로 제품의 실험에 영향을 줄 만큼의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실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즉 우리 실험에 사용된 콜라겐은 염색법이 아닌 280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한 실험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또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브래드포드 아세이에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실험을 통해 느낀 점은 분석 실험의 기본을 다시 복습하여 좋았고 정확한 실험 능력 및 전체적인 숙달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단다. 반성을 많이 했구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이번엔 pH미터 실험에 대해 알려줄게. 발표 순서는 같아. 실험 목적은 전기분석법 중 전이차 분석법의 정의를 기술할 수 있고 pH미터를 구동하여 시료의 pH를 측정할 수 있고 pH미터를 보정할 수 있고 버퍼의 성분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고 포스페이트 버퍼를 원하는 pH에 맞게 제조할 수 있어야 해. 우리가 실험한 pH미터는 전기분석법 중 전이차 분석법에 해당해. 이는 용액 중 침투시킨 두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측정하여 목적 기온의 농도를 분석하는 거야. pH미터의 구성은 측정된 전이차로부터 계산된 pH로 표기되는 본체, 기준 전극과 지시 전극으로 구성된 전극, 전극을 지지하고 안정적으로 위치하는 전극 스탠드가 있단다. pH미터 전극의 원리는 지시 전극 끝을 용액에 담그면 수소이온이 전극막으로 들어가 기준 전극과 전이차가 발생해.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생성되는 전이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이차로 pH를 계산한단다. 우리가 쓴 전극이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 전극, 지시 전극이 합쳐진 거고 사실은 두 개란다. 뭐 이리 수식이 많아 어렵잖아. 간단히 요약해줘. 뭐 요약하자면 pH 일당 전이차가 0.0592V 차이나. 이는 온도가 달라지면 전이차가 달라진단다. 그냥 25도 기준이니까 298 나누고 절대온도 곱해주면 돼. 지시전극의 주의점은 유리막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마르면 투과성이 사라져서 유리 전극 내부의 액체와 같은 전해질인 3몰 KCl 용액에 담가서 보관해줘야 해. 우리는 pH 470만 보정하고 측정하면 기계가 알아서 전이차를 계산해서 pH로 변환해준단다. 방금 설명해준 대로 pH는 온도에 따라 변해서 pH 값을 항상 온도와 함께 표기해줘야 한단다. 버퍼란 일정한 pH를 유지하는 성질을 가진 용액으로 약산과 짱염기의 혼합액이야. 우리가 썼던 포스페이트 버퍼는 생체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버퍼란다. 그러면 황산 염산 실험할 때 장갑을 낄 이유가 없겠네. 방탄복 입었으니 총 맞아도 상관없다 하고 있구나. 버퍼의 제조 방법은 핸더슨 하셀바흐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방끈 긴 사람들이 레시피를 만들어 놨으니 표를 보고 제작하도록 하자. 핸더슨 하셀바흐는 버퍼 만들 때 이용하는 군화 정도 알고 넘어가자. 산과 염기정에 세 가지가 있는데 다들 아니까 넘어갈게. 물의 이온 곱상수가 왜 10의 -14승인지 6주차 온강에 나와 있어.
결국 전이차는 자연스럽게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는 내용이야. 표준 전지 전이는 표준 상태인 일몰농도 1atm 25도에서의 전지 전이야. 표준 환원 전이는 결국 두 사이의 길이 차가 전이차고 위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되는 내용이야. 깁스 에너지는 전자의 몰수와 전지 전위의 값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을 유도하면 결국 0.059의 저 식이 나온단다. 이 식으로 전이차를 구할 수 있고 pH와 전이차의 관계식을 알 수 있어. 결국 pH미터의 원리에 네른스트 식이 쓰인다고 알고 있으면 돼. 실험 과정이야. 우선 pH미터 사용법부터 설명해 줄게. pH미터 전원을 켜고 전극을 저장여객으로부터 꺼내서 증류수로 씻어줘. 전극을 티슈로 닦고 표준 용액을 이용해 보정해줘. 전극을 측정하고자 하는 용액에 담그고 매저나 리드 버튼을 눌러줘. 안정화가 끝나면 읽은 값을 기록하고 실험이 끝났으면 전극을 용액에서 꺼내 증류수로 씻고 닦은 후 전극 보존 용기에 넣고 닫아줘. 장기 보관 시 전극 캡을 파라필름 등으로 동봉에 마르지 않게 해줘. 이제 우리가 실험한 과정을 살펴볼게. 지식인들이 만들어준 레시피로 pH 7.4인 0.1몰 포스페이트 버퍼 100ml를 제조해주고 버퍼의 효과 확인을 위해 일반용액인 KCl 0.1몰 100ml를 제조해줘. pH미터를 보정해주고 pH미터로 0.1몰 버퍼 pH 측정 후 1몰 염산 1ml씩 첨가 후 pH를 측정해줘. 기록 후 KCl 용액으로 비교 실험 똑같이 해줘. 실험 결과 제조된 포스페이트 버퍼의 pH는 7.64, 1몰 염산 1ml 추가 후 7.44, 또 추가 후 7.16이 나왔고 일반 용액인 KCl 용액은 pH 6.48, 1몰 염산 1ml 추가 후 2.12, 또 추가 후 1.85가 나왔어. 버퍼는 진짜 pH가 잘 안 변하네. 그래, 그리고 핸더슨 하셀바흐 식으로 산과 짜겸기의 농도를 염산 1ml씩 넣을 때마다 계산해봤는데 이론에서 배운 대로 짜겸기는 감소하고 산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어. 실험 해석을 하면 원래 pH 7.4를 목표했지만 pH가 7.64가 나왔어. 이는 기기오차 및 인적오차인 정확하지 않은 농도와 버퍼 레시피의 조건인 25도씨가 아닌 온도라고 볼 수 있어. 온도가 바뀌면 전이차가 바뀌고 그것은 즉 pH 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버퍼와 일반 용액을 비교하며 버퍼의 역할을 뚜렷이 볼 수 있었고 이론값인 핸더슨 바셀바흐의 식을 이용해 산이 추가될수록 짜겸기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단다. 온도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지 한번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목표한 pH와 조금 다른 값이 나왔어. 온도니 뭐니 핑계 대려 했는데 결국엔 인적오차가 컸던 것 같아. 느낀 점이야. 끝. 뚝딱. Please be my finale.